책임 언급 없이 엿새 만에 유감. 대통령의 메시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송구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 각별히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청와대가 부실 대응 지적에는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부실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요,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면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본 건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관측됐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발언을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너무 늦게 나왔다, 메시지가.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규탄하는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진 북한의 만행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 정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가 사실은 보다 일찍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언급 발언들이 있었던 건데 일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그 유감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 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진전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청와대가 해명하지 않고 있는 건 우리 국민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6시간 구조의 골든타임에 관련된 청와대와 대통령의 시간에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었냐, 그때?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군은 첩보자산을 통해서 그 관련된 사안들을 보고 있었던 상태고요. 우리 유가족 사망이 되신 분의 형이 이제 수색 작업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 북한에서의 통신 등을 통해대로 이 해역에 오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하게 되는 내용들까지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으로부터 통지문을 접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완벽한 한 라인이 끊어져 있더라도 북한과의 연락 수단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들은 있었다는 판단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의 시간 동안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국민을 살리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면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그 자리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정말 그 6시간 동안 있었던 그 국민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6시간 동안 우리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위임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세월호의 7시간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로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책무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인용 요건으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 2명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었어야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보충 질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일에 국가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유감을 표명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6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과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소상한 해명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왜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냐라면서 강하게 공세를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는 것인지 온갖 의문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중대한 국면에 대통령이 48시간이나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확실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유시민, 문정인, 정세현 북한 통지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개명 군주 우둔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이란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출 노력을, 생활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야당에서는 상복을 입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왜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냐? 대통령이 왜 그 새벽에 열렸던 회의가 열렸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느냐?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 야당의 질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정진석 의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일어났던, 그럼 김병민 의원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급합니다만, 세월호가 그렇게 무참하게 침몰 당할 때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북한 해역에서 한 2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구출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가지 하고요.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럼 허위 사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던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게 보고할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보고받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각조각 사실 확인도 안 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을 깨워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월북인지 표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거기 들어갔답니다. 라고 이런 보고까지 해야 되는 거는 그건 국민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신까지 훼손되었다는 이 만행이 국민들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 수준에 놓고 보면 대통령이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 야당의 비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허위 사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즉각 아침 8시 반에 대면 보고를 받고 즉각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거기는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엇을 안 합니까? 그리고 NSC 소집을 지시했고 NSC 결과를 보고받았고 그리고 북한에 바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다시 여러 관계장관 회의를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시위를 하던데 대통령 청와대 계십니다. 왜 알면서 그런 질문합니까? 그런 정치적 공세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같으면 대통령 면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를 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충분히 알지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진상을 어떻게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규탄 좋습니다. 대통령 보고 규탄하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이 규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그리고 이런 곳에서 규탄 성명을 강하게 내줘야 대통령은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었을 때 김여정을 시켜서 폭파를 했고 김정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자 상황을 관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류한다라고 김정은마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냐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던 새벽 1시 대통령을 깨우는 게 적절했느냐? 깨우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는 게 적절했냐와 관련돼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와대 출입기자.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아직 조각조각의 정보다 토막토막의 정보여서 좀 더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이후 밤 2시 반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요. 새벽 2시 반쯤. 그리고 8시 반 사이에 뭐 추가 정보를 확인했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2시 반에라도 보고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2000 세월호 참사 때 정말 생태 같은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물론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비무장한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총을 맞고 시신이 불태워 훼손됐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폐륜적 범죄 앞에서
과연 2시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제약이 됐었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들고요. 그게 물론 그 시간에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정부가 움직이는 것과 아침에 다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빨리 보고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뭐 하나 들고요. 예.